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제너럴 타로 리딩의 주제는 상대방과 헤어지신 경험이 있으신, 그러나 그 헤어진 상대방과 다시 한번 결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회운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번호 순서대로 카드를 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을 담은 색상으로 카드덱 이름을 정해보고자 해요. 제가 첫 영상 때는 색상을 정하는 방법을 영상 초반에 미리 넣어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부터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먼저 보신 다음에 색상을 정하시고 다시 영상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그 색상대로 하지 않으시고 기존에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끌리는 카드 덱을 골라주셔도 돼요. 어떤 방식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을 초이스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번에 카드 덱 이름은 첫 번째 싱그러운 그린, 두 번째 청량한 블루, 세 번째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 네 번째 발랄한 머스타드, 다섯 번째 포근한 인디 핑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싱그러운 그린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재회운입니다. 위에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일단 상대방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나머지 카드들과도 조합을 해보았을 때 특히 이 카드가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무의식적인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에너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카드를 뽑아본 것인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드는 여기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더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어떤 심판자 같은 존재한테 우리가 평생 연인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간청을 첫 번째로 했을 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절망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본 다른 어떤 빛의 인도자가 이 둘을 연인으로 맺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운명이 마냥 행복하게만 돌아가지도 않고 마냥 슬프게만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하나의 어떤 파동과 에너지를 타듯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우여곡절을 한번 겪고 우리가 도달할 그 목표에는 언젠가는 도달해 있다. 이런 느낌을 담은 카드예요. 다소 지금은 저점에 내려와 있더라도 혹은 여러분과 좀 슬프거나 헤어져 있어서 마음이 아픈 상태일지라도 이걸 하나의 긴 코스로 보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어딘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변 카드가 그렇게 내실 있는 카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펜타클 카드처럼 어떤 내실이 있고 성과가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컵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컵은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는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이 관계가 다시 합쳐지지 않을 만한 그런 과실 요소라고 해야 되나? 장애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해결을 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어떤 현실적인 수준의 여러분과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플랜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는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살갑게 한번 연락을 먼저 해볼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먼저 오히려 연락이 오지 않을까? 뭐 여러분이 생일이에요. 혹은 뭐 우리 둘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어요. 그때 한번 카톡을 해볼까? 카톡을 하면은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이런 식으로 상상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연이라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볼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상상은 해봤는데 그 어느 것조차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현실로 옮기기에는 이 사람이 감히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할 어떤 요소를 이 사람 본인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이 현실과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물질이라고 해서 뭐 누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막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박을 하는 그런 규율이나 원칙이나 사회 도덕 관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둘의 관계를 얽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적으로 초월한 수준의 차크라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런 속박과 그런 규율과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서로의 몸은 속박을 하고 있지만 정신의 차원에서는 서로가 파트너고 서로가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의 에너지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요. 네, 아래 카드로 보시면은 이 세 장의 카드는 사실 저 이거 두 장 뽑으려고 했는데 이 카드가 딸려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카드까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 세 장의 카드는 이미지 리딩 기법으로 앞으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장면을 한번 제가 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연락을 하시거나 두 분이서 오붓하게 무언가를 할 일은 가까운 시일 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가까운 시일을 한 달 정도로 보고 봤거든요. 한 2, 3개월은 너무 길고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한 일주일, 너무 길면 한 달, 이 정도 기간으로 봤어요. 근데 이 카드 자체가 이게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포크 댄스 하는 거, 사교 댄스 하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이 남녀 파트너가 그냥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의 동작만 제스처만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음악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뭐 4분 30초짜리, 5분짜리, 뭐 6분짜리 이런 식으로 음악의 길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정체되어서 어떤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두 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좀 원래 하시던 일상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카드가 붙어서 두 개 카드가 붙어서 나온 게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게 이 카드에서도 사실 다른 요소들보다 검이 제일 눈에 띄잖아요. 모자 속에서 검이 뽑혀서 나오는 모습이고 이 카드도 딸려 나온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와 비슷하게 손으로 검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 다 검이 가장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일상이 앞으로의 한 달 동안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여러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가 혹은 둘 중 한 명이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결심을 둘 중 한 분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만 결심을 하는 거라면은 이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이 웨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상 수준에서만 그치고 뚜렷하게 무언가 하나를 잡아서 결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검이라는 원소는 생각보다 너무
너무 날카로워서 잡으면은 손이 다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체가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서 탈이 나는 원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체가 너무 없는 원소들이 상대방 주변의 요소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떤 큰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두 개 카드는 여러분 사이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요소를 뽑아봤는데 이게 저는 하나의 힌트 카드가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고는 싶은데 이 관 뚜껑을 열어보면은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씨앗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은 관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은 관계인데 그 죽은 관계를 다시 파헤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게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클로버 수준이면 이거는 여러분도 상대방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자각을 두 분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이미지 리딩이기는 하지만 꽃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싹이 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심을 하신다면 제 생각엔 이분을 이제는 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결심이 나는 얘를 완전히 잊고 나는 나 혼자로서 독립을 하겠어. 혹은 나는 이 사람을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뭐 소개팅을 하든가 해서 다른 앞으로의 인연을 적극적으로 찾겠어. 이런 결심이 아니라 일단 지금은 쉬자. 지금은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치면은 음악은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금 한 텀이 끝났는데 상승했다가 이제 하강을 하는 그 쪽으로 왔는데 이게 다시 계속 하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언젠가는 상승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하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 뭐 일을 충실히 하면서 각자의 평안을 찾읍시다. 이런 느낌의 결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두 분은 계속 서로를 그리워한다. 서로가 이 생의 운명의 파트너라고 두 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상대방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을 뚜렷하게 잡을 계획은 없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액션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셔가지고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끝났지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썸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끝난 관계를 잡고 부여잡았던 이 조그마한 미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싱그러운 그린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텀이 올 때 한번 새롭게 타로 운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청량한 블루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재회운 가능성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의 웨이드 타로 카드가 지금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대방은 과연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할까?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에 대한 속마음 리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엠퍼러가 상대방의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보다는. 이 엠퍼러 카드는 자기가 싸우고 산전수전 다 고생을 겪어가지고 이 황제의 위치까지 직접 오른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산전수전 고생을 한 사람이다라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본인의 명예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명예는 단순히 무슨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자존심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진짜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내 커플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직장 내에서 사내 커플로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막 소문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명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부와 명예와 어떤 생활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여러분 두 분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런 위협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과 재회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드 나이트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이 카드가 만약에 옆에 배치된 카드가 좀 더 재회에 가까운 카드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재회를 하기 위한 좀 뭉와리만큼의 성급한 결단력을 의미를 하는데 옆에 카드가 배치된 걸로 봤을 때 여러모로 지금 여러분과 재회를 하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엠퍼러 카드와 소드 나이트, 나이트 오브 소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이분이 조금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차분함보다는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자기와 주변과 여러분 이런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손익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실 있는 그런 느낌을 의미를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한 손해와 이익이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을 판단한 결과가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손실이 더 많다. 근데 사실 실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두 분이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 이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일이 더 발생을 할 거라고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재회를 지금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기든 여러분이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두 분이 저는 이 가까운 미래를 빠르면은 한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그 카드로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 저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연락이라도 닿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아가면 두 분이 진짜 만나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메시지 한 번은 주고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걸 잘 몰라요. 따로 만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뭔가 쉬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라면 상대방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어찌됐든 두 관계 중에 여성이신 분이 어, 남자분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화장을 좀 예쁘게 하고 나가신다든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옷을 좀 고민해서 입고 나가신다든가 그리고 갔을 때 제가 보기엔 이 관계에서 여자분이 여자분이 조금 더 남자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상대방이 이 엠퍼러가 황제가 여자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여자분이 남자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여자분일 경우, 상대방 여자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두 분이 만날 일이 있다면은 나를 다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나한테 다시 한번 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내가 좀 예쁘잖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오랜만에 만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라도 혹은 뭐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외모의 느낌이 아니라 말투의 느낌으로라도 여성스러운 모습, 다정한 모습, 상냥한 모습 그렇게 해서 이 남자분을 흔들려고 조금 노력을 하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가까운 한 달 이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서로 그래도 아직 연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이게 완전히 포기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 카드 중에 끝을 의미하거나 포기를 의미하거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그 블루 카드 스프레드의 장점인데 심지어 장기적인 관계를 고민하는 그런 카드도 나와줬기 때문에 두 분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헤어져서 어떤 상황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 다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귄 건 맞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결속과 관계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건 또 혼자 있는 외로운 그런 고립된 그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의 조합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떠오른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사귄 적이 없고 만약에 사귀셨어도 남들한테 공표할 수 없는 관계였다.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건 사귀셨을 경우에. 근데 사귀지 않으셨다면은 썸만 탔는데 이미 남자분이나 여자분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그럴 수도 있고 최소 한 명한테는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결속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썸만 타고 스파크만 튀었다가 흐지부지 됐다. 두 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요. 아직도 지금 그 결속된 그 관계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이건 또 약간 직장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뭐 사내 커플 같이 좀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누구 하나 당차게 내가 널 아직 좋아하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아직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둘 중 하나가 관계가 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두 분 다 공식적인 관계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둘 중 한 명이라도 원래 있던 관계랑 깨져야 되고 상대방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깨져서 외로워지는 순간, 혼자가 되는 순간, 싱글 솔로 독립되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기가 된다라는 그런 힌트인 것 같고 만약에 그 상대방도 여러분도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는 그런 같은 커뮤니티에 있으시거나 직장에 있으시거나 막 그럴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이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돼요. 이 커뮤니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은 이 원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원래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장애물이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보이네요. 이 카드 보고 약간 놀랬던 게 첫 번째 그 싱그러운 그린에 나왔던 차크랑 카드랑 성격과 메시지가 되게 비슷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카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똑같이 이 중성색, 회색 차크라의 성질은 어떤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감정과 감각 이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4차원, 5차원의 영적 세계의 차크라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상대방 관점에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수준 단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지를 뽑아본 건데 이게 영적인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 키워드 본능처럼 이 사람한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는 똑띠 계산을 해요. 이게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우리 관계의 장기적인 단기적인 손실과 이익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레임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그래 봤자 지금은 안 돼. 이거는 너한테도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뭐 원래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 나는 너한테 티를 내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결국에는 계속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만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거나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세요. 네.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를 뽑아주신 분들의 재회운을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세 장의 웨이트 타로 카드가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과 다시 결합을 하고 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직관적인 리딩은 이분은 여러분과 재회를 할 생각이 없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이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괜찮아진 지는 좀 얼마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헤어지거나 잘 안 됐을 때 이 사람도 속상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난다에 대해서 이 풀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다시 결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생각은 없고 자기가 만나지 않아도 뭐 만나면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않아도 뭐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은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과 잘 안 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분도 좀 방황을 했어요. 근데 방황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혹은 극단적으로는 나는 이제 남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가 생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성을 교제하지 않겠어. 나 혼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약간 이런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이 카드의 스토리는 자신의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찾으러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마을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라고 집을 뛰쳐나와서 저 먼 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룰 새로운 사랑을 찾으러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거의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풀카드의 이 모습도 과거의 사람한테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확실하지가 않아서 방향성이 그러니까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핵심의 에너지가 있지만은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과거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개의 컵은 굳이 10개의 컵까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또 있어요.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느낌이 되게 강한 카드여가지고 굳이 여기서 컵 하나가 더 필요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라는 느낌이 좀 더 크거든요. 이거는 또 단순히 한 개의 컵뿐만 아니라 컵의 정점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의 가장 정점, 극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 이미 나는 너와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극은 너와 다 함께 한 느낌이야. 이미 나는 다 했어. 너랑 관계를 맺으면서 희노애락이라는 그 모든 감정을 바닥부터 최고봉까지 모든 감정을 나는 너와 그냥 함께 했고 그냥 나는 이제 이 감정이 다 소진이 된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제로 카드 이제는 제로가 되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리딩을 한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때문에 막 이렇게 질질 짜거나 막 매달리거나 막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자기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 카드도
자기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먹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나의 마이웨이를 갈래. 라고 삐뚤어진 마음을 먹었을 때의 혼란을 걷어내고 이제 다시 여러분과의 재결합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로부터 다시 관계를 에이스, 시작의 에이스의 의미를 붙여서 여러분과 다시 제로부터 시작을 할 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근데 두 가지 중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이미 한 텀 지났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꽤나 괜찮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앞으로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으면은 아무리 느려도 한 달 안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남녀가 같이 만나는 그림이 하나도 없죠. 이 두 장 카드가 모두 남자로 추측되는 인물이 또 소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뭔가 실행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관계에서는 이 위에 카드는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아까 제가 리딩을 해드린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아래 카드는 이미지 리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가 나오면은 두 분 관계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면 두 분 관계에서 여자 이렇게 제가 따로 별도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이게 여러분이고요. 상대방이 남자분이시라면 이 남자가 상대방인데 이 카드가 좀 불안한 카드예요. 이 어두운 곳에서 또 칼을 또 불안하게 들고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 두 분이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대화를 하거나 만남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이 닿게 되면은 남자분이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의 의도를 곡해를 하고 이거 나 놀리려고 나한테 떠보려고 혹은 내가 약간 계륵처럼 아쉬우니까 괜히 나한테 가능성을 주려고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건 건가? 수작을 부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왜곡을 하고 곡해를 해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이 상대방 남자분이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약간 난 너 없이도 잘 살거든. 나 너 없이도 잘 살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풍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라면은 여자분의 이런 모습 있죠. 이건 무조건 상대방으로 해석한 카드니까 여자분이 여러분 없이도 잘 사는 모습, 여러분과 재회를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모습, 혹은 어찌 보면은 이 여자분이 새로운 남자와 썸을 타는 것 같은 모습. 근데 이게 실제는 썸을 타는 게 아닌데 이 여자분이 괜히 막 SNS나 프사나 이런 거에 그런 티를 낼 수도 있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새로운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자기는 되게 잘 사는 티를 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여자분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드를 보시는 남자분께서 조금 성급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급한 행동은 제가 이 로맨틱 타로 카드 모습만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괜히 여러분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도 SNS에 여러분이 혼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잘 사는 티를 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괜히 카톡을 이 상대방 여자분한테 했다가 씹힐 수도 있어요. 안익씹이나 일씹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분한테 카톡을 성급하게 보냈다가 이 여자분한테 씹힐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닿는다면 이게 장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그런 요소들을 힌트로 뽑아보려고 했는데 음, 여러분 두 분의 마음이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지신 걸 수도 있는데, 뭐 한 분이 군대가 있거나, 뭐 해외에 있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가 좀 먼 게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회복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보이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너무나도 미숙하고 유치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많이 멀어졌고, 이게 물리적인 거리든 마음의 거리든 서로의 거리가 멀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상대방도 이 카드가 결국엔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만은 사실은 회피를 하려고 도피를 하려고 시도를 한 흔적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회피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있었던 터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좋은 카드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냥 회피를 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카드예요. 이 카드도 어찌 보면 회피의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특히 상대방이 이 관계의 결합에 관해서는 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만한 어리숙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이러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만난다고 하시더라도 재회가 되지 않거나 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다시 깨지게 되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백카드가 너무나도 멀리 떠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떠났다를 의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좋게 리딩을 한 경우의 수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회피를 하다가 자신의 안정을 최근에 찾아서 여러분들과 새 출발을 고민을 해보고 있다 이런 카드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 사람이 자신이 혼란을 겪었던 여러분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했었던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SNS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서 발견한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순간, 그 안 좋았던 감정이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폭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남자분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방이 남자분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남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모습에 여러분이 안 좋게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숙함으로 해석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관계가 멀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귀여운 의사표현을 해주신다든가 순수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재회운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랄한 머스타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재회운 리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상대방이 조금의 믿음과 확신만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두 분은 재회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세 장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시 재결합을 하고 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카드를 봤는데 앞에 카드들도 메이저 카드가 한 장씩 나와주기는 했거든요. 메이저 한 장에 마이너 두 장 구성으로 나왔는데 머스타드 분들의 상대방은 메이저 카드가 빰빰빰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 메이저 카드가 3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분의 앞으로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주변 요소보다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 성향의 3개를 조합을 하면은 결국엔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리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제외 카드죠.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과 다시 건수가 생겨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전차 카드가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잖아요. 그냥 방향을 딱 정해놓고 시동만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의 기준과 타이밍에 부합할 때, 조건에 부합할 때를 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을 재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외를 할 타이밍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제외하겠다.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제외를 하겠다예요. 결론은. 이 카드 두 개는 앞으로 짧으면 한 일주일 이내에서, 너무 늘어져도 한 달 이내에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카드로 뽑아본 건데, 이 카드도 좋아요. 일단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는, 밖에서 만나는 카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실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만나는 장면은 여러분들을, 특히 이 관계에서 남자분이, 이 위에 카드는 상대방이 여자일 때도 남자일 때도 똑같은 리딩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 카드는 이미지 리딩을 하기 때문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할게요. 이 관계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을 훨씬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남자분 옆에는 동료인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헤어진 사이에 잠깐 썸을 좀 탔다 만 그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둘 다 이 남자 옆에 껴져 있는 이 두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하고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등을 쥐고 저 밖을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진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남자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남자분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일단 이 남자는 기다리기만 하고 자기가 달려가거나 자기가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 근처로 여자분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찾아가실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료나 친구 같은 약간은 서먹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 시간조차도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만나서 뭐 그날 밤까지 막 2차, 3차 가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길게 만나면서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점심일 때 그냥 잠깐 점심 식사하러 가서 만나고 밥 먹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속했던 소속으로 돌아가고, 이 여자는 남자랑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에서 헤어진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고, 약간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기가 돼요. 왜냐면은 이 두 개 카드가 여러분들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게 됐을 때 그게 완벽한 재회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힌트가 필요한지 조언 카드로 뽑아본 건데, 이게 여우 카드가 사실은 되게 살금살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 옆에 새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여우가 새를 사냥하려고 살금살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꽃다발을 언젠가는 제안을 할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야겠어. 우리 다시 결합하자라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할 만한 제안을 상대방이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두고 여우가 살금살금 접근을 하듯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할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많아 보입니다. 이 카드가 궁금하실 텐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낸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의 여러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뽑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재회의 의미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길을 가다가 벽이 막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길을 못 가는데, 그때 이 산신령 같은 이 세 명의 영적 존재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벽이 아니라 보물이었다. 이 보물을 들고 너는 이 길을 계속 가면 된다. 그러니까 너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는 너의 장애물이 아니고 너의 보물이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게 벽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벽은 무너져서 보물로 변하고 너는 이 보물을 들고 길을 가면 된다라는 조언을 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회의 의미랑 딱 맞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인식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그냥 재회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잠깐 헤어져 있는 거는 사실 헤어진 기간이 기실 수도 있기는 한데 뭐 한 달을 헤어졌든 1년을 헤어졌든 5년을 헤어졌든 우리는 만나요. 조건이 충족되면 타이밍이 맞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만나요. 그 만남까지 가는데 지금의 헤어짐은 그냥 잠깐의 언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과 헤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상대방은 혼자 있었던 상태, 혼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되돌아봤던 반성을 했던 그 경험 자체가 지금의 헤어짐이라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더 긴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최근에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진짜 끝일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 관계의 막다른 길이다라는 어떤 벽으로 인식을 하셨는데 이 헤어짐을 지금은 이게 어떤 하나의 단계를 점프를 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라는 하나의 보물 같은 긍정적인 역할로 최근에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가 여러분들이 제외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네. 머스타드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일이 생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포근한 인디핑크를 골라주신 분들의 재회운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3개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과의 재결합, 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뽑아본 카드인데 오늘은 5장의 카드덱이 모두 메이저 카드가 한 장씩은 나와주네요. 근데 여러분의 상대방이 가장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이 투 펜타클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반대되는 카드가 양옆에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찾아온 마지막이라는 것을 수긍을 하고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모두 결정되어 있는 운명인데 우리가 끝났다는 걸 그냥 운명이다, 결정된 거다,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까? 아니면은 그냥 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해맑게 다시 시작해볼까? 이 두 개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이 밑에 카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는 일주일 이내, 좀 너무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한 카드였는데 남녀가 만나는 카드가 없죠. 네, 그 대신 여자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근데 이 두 개 카드의 성질이 조금 비슷해 보여요. 이거는 칼의 여왕이고 이거는 저스티스 카드인데 둘 다 자신의 주관대로 날카롭게 결정을 하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좀 더 약간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반면에 이 칼의 여왕 카드는 대차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왕한테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높은 확률로 한 달 이내에는 상대방을 기다리시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이 남자분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근데 이 기준은 남자친구로서 가져야 할 덕목,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남자친구로서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약간 이런 여자분만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따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명예 수준, 사회적 지위 수준, 부의 수준 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적인 능력, 뭐 말하는 센스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다 이 여자분보다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자분의 그런 너는 왜 그래?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너는 이래? 약간 이런 태도나 말투 때문에 이분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말까라는 생각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카드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에너지에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엮여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완벽함 카드가 이 여자가 너무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카드의 스토리에 나오는 여자가 완벽의 경지에 무언가를 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도 완벽해야 되고 자신의 외모도 완벽해야 되고 자신의 말투나 그런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장인급으로 마스터급으로 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가 이 카드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좋은 것도 있죠. 이 사람이 하드캐리 하니까 이 사람한테 묻어가서 편한 것도 있는데 대신 이 사람한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잠깐 교류를 하거나 말을 나눠보면은 이 여자한테 모두 털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여자를 멀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서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뭘 해도 털리는 것 같다,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지적질을 당하는 것 같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을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여요. 이 카드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재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힌트와 조언으로 뽑아본 건데 여기서도 시련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형벌을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은 얘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의미로 고난과 시련, 테스트, 훈련, 실험 약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시련이고 뭔가 벌 받는 것 같고 자기가 죄 지은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은 이 사람은 시련을 느낀다. 약간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힌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자기가 미숙하다는 거, 이 아이처럼 자기가 미숙하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태양이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자기를 다 물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지만은 자기를 좀 더 이렇게 크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높은 인물이라는 건 아는데, 근데 여러분과 대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를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떨 때는 위안이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무서운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이내에는 여러분은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기다리시고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막 단호한 결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두고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여자분이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가 상대방이 남자분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자분이 여러분들한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다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서운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억울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지 약간 이러면서 넌 네가 남잔데, 네가 남자친구인데 이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의 말을 상대방 여자분이 여러분들한테 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의 기준이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끝나거나 아니면은 새 출발하거나 그 둘 중 하나로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대방 여자분이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선택을 하지는 못해요. 이 저스티스 카드가 대표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카드여가지고 이번 달은 그냥 냉철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만 가지고 결정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분의 성격상 좀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칼의 여왕은 또 이렇게 결단을 한 번 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근데 아직은 놓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이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분의 소식을 듣거나 남자분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락과 소식이 어떤 뉘우침에 대한 얘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여자분은 변하지 않는 게, 남자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미숙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고, 네 말이 다 맞고, 네가 서운했을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케어해 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게 잘못했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어떤 뉘우침을 말하는 소식을 남자분이 전해줘야 여러분들이 재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남자분이시라면. 네, 근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방이 남자분일 때랑 상대방이 여자분일 때랑 리딩이 지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자일 때의 그 여자분을 본인과 이입을 해서 똑같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경우의 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자일 때만 여러분의 리딩으로 취해주시고, 상대방이 여자분이실 때는 여러분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적어도 저의 리딩 의도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포근한 인디핑크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